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 또 사운드 이펙터입니다. 사운드 이펙터는 활용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또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써오면서 좀 많이 적용시켜봤던 것들, 많이 테스트해봤던 것들 중에서 나 이거 한번 써본 적 있어, 이런 것들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요. 필요 없어도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썼던 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모르는 게 있는지 한번 또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자, 일단 모그래프에서 간단하게 바닥 하나 만들어 줄게요. 리액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사운드 이펙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동일하게 텍스트를 이용해서 만들 거고요. 봅시다.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레이드 30개, 한 개, 30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리액터를 줄 거기 때문에 뭐좀 촘촘하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모그래프에서 뭐 텍스트 하나 꺼내줄게요. 뭐 텍스트는 센터로 맞춰주시고, 텍스트 헬베티카 서체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헬베티카가 어딨지? 여기 있다. 이거는 이런 걸로 해볼게요. 볼드체로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눕히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지? 그러시는 분들은 저희 아들 이니셜입니다. 유준스. 자, 이게 왜 일로 가 있냐? 라이트로, 미들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게 뭐 더 키워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주변에 더 많이 가겠죠. 주변에 더 많이 가겠는데 더 많이 설치 안 하고 이것만 설치를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클로너에다가 모그래프에서 플랜 하나 줄게요. 플랜을 주고 이걸 마이너스 100으로 떨어뜨려 놓고요. 이 텍스트가 보이는 자리만 이렇게 줄 거예요. 우리 쉐이더 이펙터 준 것처럼. 어떻게 주느냐? 자, fall off에 가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이 포인트 오브젝트라는 게 있죠. 그냥 얘를 갖고 들어와도 돼요. 포인트 오브젝트 형태로 바꾸시려면은 얘를 갖고 들어와도 돼요. 그럼 뭘로 선택할 거냐 나오거든요. 모그래프 오브젝트는 아니에요. 포인트 오브젝트로 사용할 거예요. 이 형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포인트 오브젝트. 자, 그러면 지금 잠깐 가려볼게요. 이렇게 뭐가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지금 포인트, 얘가 갖고 있는 포인트가 이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커넥트 줘가지고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방법이 있지만은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서 포러프에서 바로 바꿀 수가 있어. 레이어에서 포인트 모드가 아니라 그냥 서페이스 모드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짜잔 하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쉽죠? 레디우스 값 더 주면은 더 내려가겠죠. 이렇게 뭔가 좀 더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처럼 이렇게 파고들겠죠. 살짝 이렇게 폴오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뭐 인사이드 줄 거냐 아웃사이드 줄 거냐 이런 건데 그냥 나운으로 주시면 되고요. 자, 이걸 어떻게 줄 거냐? 여기다가 내가 사운드 이펙터를 줄 거예요. 그래서 사운드 이펙터는 우리가 예전에 썼던 걸로 한번 써볼게요. 이런 느낌. 이래.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다시 여기다가 딜레이를 줄 겁니다. 딜레이 팩터를 줘가지고요. 살짝 높여볼게요. 80 정도까지. 어떻게 되나 봅시다. 다시. 더 부드러워졌죠. 아까보다.
움직인다고 본다면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컹물컹한 느낌. 여기다가 한 번 더 딜레이를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블렌드 효과라고 본다면 얘는 좀 더 텐션 효과예요. 그러니까 텐션이니까 뭐 스프링이라고 합시다. 우리 여기 쓰는 쓸게요. 그 단어를. 얘는 뭐지? morph plane effect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스프링 같은 경우는 스프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좀 더 텐션이 붙는 느낌으로 작업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일단 오디오를 가지고 이거 한번 줘볼게요. 오디오 줬죠 지금 내가. 줬잖아요, 그죠? Y축이 아니라 Z축이네요. 그죠? 크게 잡을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컬러라이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컬러라이즈가 들어가 있어서 어디 갔니? 이게 필드 컬러로 돼 있죠. 필드 컬러 말고 오프로 시키면은 사라집니다. 필드 컬러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조금 더 명확하게 딱 잘라서 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필드에서 레디우스 값을 줄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딱 칼로 좀 오린 듯이 이렇게 쫙 나오죠. 그죠? 이걸 조금 더 내가 디테일을 주겠다. 아이고. 아이 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스프링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운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효과를 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들만 잡겠다. 센스 좀 해주고 스텝을 잡을게요. 이렇게. 지금 개수가 많으니까 엄청 흔들리죠. 이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주셔도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대로 주셔도 괜찮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걸 좀 더 촘촘하게 두시면은 그래도 재밌는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줘볼까요? 좀 더 촘촘하게, 좀 더 이렇게 벌어져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방법은 되게 많아요. 이거를 넣는 방법도 있고 위로 올리는 방법도 있고, 대신에 이건 이제 그거예요. 딜레이 팩터 사운드 그리고 이 플랜 이펙터 필드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쉐이더 이펙터를 준 것처럼 내가 원하는 텍스트만 올리는 이런 작업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팁을 가르쳐 드린 거고요.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작업을 해보죠. 이렇게 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세팅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리어 라이트, 에리어 섀도우, 디테일스에서 사이즈 크게 키워가지고 인버트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완전히 띄울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 나오도록. 그죠? 그 다음에 섀도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놓고 라이트를 두 개를 설치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설치를 하는데 하나를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느낌, 좀 더 위에서 이렇게 비친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래쪽 면도 사실 다 안 보이게끔 작업해 주는 게 좀 더 토막나 보이긴 할 텐데, 아니면 이거, 아이고, 이 친구의 디케이 값을 좀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살짝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케이 값.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터리얼을 제가 미리 아까 하나 사이로 꺼내놨었고요. 리플렉턴스에서 이렇게 어떻게 나올라나요? 좀 부드럽게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필렛을 한번 간단하게 줘볼게요. 필렛을 줘서 이렇게 주면은 살짝 끝이 이렇게 너무 날카롭게 되지 않으면서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니까 그래도 톤이 좀 풍부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아이고 자꾸 화면이 흔들리네요. 모그래프에서 쉐이드 이펙터를 하나 줍니다. 이렇게 쉐이드 이펙터를 줘서 얘는 뭐 칼라 멀티 칼라라고 줄게요. 그리고 일단 다 끄고 이것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메터리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메터리얼 하나 집어넣고 노이즈를 하나 줄게요. 여기다가 노이즈를 하나 줘가지고요. 쉐이더에 여기 쉐이딩 부분 있죠. 여기를 컬러로 바꾸고 노이즈를 집어넣어 줄게요. 메터리얼 준 거에다가 일단 루미넌스로 컬러를 줄게요. 그 다음에 모그래프에서 여기 컬러 쉐이드를 줍니다. 그리고 컬러라이즈를 이렇게 적용시킬게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구성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컬러를 이렇게 바꿔서 집어넣을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여기서 노이즈 좀 맞춰주시면 돼요. 로우 클립 이런 식으로 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노이즈 타입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느낌이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컬러를 블랙으로 바꿔줄게요. 화이트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멀티플라이로 설정해 놓으시고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컬러가 들어가요. 차분하게 좀 들어가는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리플렉션 같은 걸 줘가지고요. add, backman 뭐 40 정도 줘볼까요? 이렇게
너무 많이 줬. 이거 많이 줬죠. 50. 이건 0으로 줄게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재밌는 효과가 나오죠. 약간 젤리 같은 느낌도 나오고요. 좀 말캉말캉한 느낌도 나오고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만약에 내가 선택한 부분 있죠, 이쪽 부분들. 요 부분들만 컬러를 바꾸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구조대로요. 똑같아요. 여기 멀티 컬러 쉐이더에 있는 포로프에다가 여기 YG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서페이스 모드로 바꾸고 레디우스 값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노이즈 값 있죠. 요걸 조금 맞아 주셔야 돼요. 이제 예를 들면은 어디 볼까요? 그리고 얘를 리프레시 잠깐 꺼볼게요. 컬러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쪽만 컬러가 완전히 딱 맞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아까보다는 도드라지게 여기가 컬러가 들어간다는 거죠. 좀 더 맞춰볼까요? 여기서는 일단 메터리얼 좀 만져줘야 돼요. 여기서 노이즈 있죠. 이거를 로우 클립을 좀 낮춰볼게요. 이렇게 컨트라스트 좀 올리고 이런 식으로. 네. 노이즈 세팅 값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쏘리 여기죠. 네. 한 배 정도로 잡고 낮춰볼게요. 이렇게 색이 좀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컨트라스트를 높이겠습니다. 낮출게 조금만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노이즈가 없는 방향으로 끌고 가주시면서 루미넌스 값 있죠? 이거를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서페이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약간 요 부분만 좀 더 도드라지게 컬러가 잡히죠. 이렇게. 그렇죠? 주변에 이런 것들은 뭐 컬러라이즈에서 조절하시면 돼요. 빼고 싶으시면 빼셔도 되고 택일입니다.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단계를 주셔도 되고 요거에 어느 정도 단계로 나와 있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레디우스 값 있죠. 여기 YG에서 요거 쉐이더 필드에 있는 요 값을 좀 줄여 주시면은 이렇게 또 반경을 서로 좀 줄여 주거든요. 이 컬러라이즈가 들어가 있는 반경을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거 작업할 때 우리가 이제 앰비언트를 집어넣잖아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섀도우 부분에 이런 것들이 사이사이에 좀 더 내가 경계면을 더 명확하게 해주고 싶다 이러면 우리가 보통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에서 자, 이걸 안 넣고 렌더링 한번 걸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컬러라이저 여기만 들어가 있죠. 여기는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좀 이 톤 자체가 이쁘긴 한데 이것보다 좀 더 나는 다른 톤으로 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하나 카피 하셔가지고 컬러에다가 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컨트라스트가 되게 센 부분이 나와요. 센 그림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이거를 뭐 애드로 주고 쏘리 멀티플라이 그대로 주고 요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믹스 스트렝스 값 있죠. 이거를 조금 잡아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노멀 하시든지 뭐
멀티플라이로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애들을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냥 노멀로 줘볼까요? 이렇게 하면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중간쯤? 네, 아까보다는 좀 더 색이 더 명확해졌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드 조절을 하시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밝아진 느낌 나올 수도 있고, 서브트랙트로 하면은 어두운 느낌이 나올 수도 있고, 멀티플라이로 하면은 어두운 느낌이긴 한데, 요거는 조절이 가능한 거고, 서브트랙트도 마찬가지죠. 반대로 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그죠? 아무튼 이렇게 잡으시는데, 내가 이걸 애드로 놓고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색상이 약간 밝은 무광의 밝은 톤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앰비언트를 추가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뭐 때문에? 무광의 밝은 톤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접점들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좀 더 뎁스감을 주기 위해서요. 섀도우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살죠. 이건 물론 컬러를 바꾸시면 돼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컬러를 바꾸셔가지고 블랙이 아닌 느낌을 주셔도 돼요.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디퓨전에서 여기 디퓨전에서 그냥 앰비언트를 여기서 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그다음에 앰비언트가 없는 걸로 해서 하나, 그러면 그죠? 이런 식으로 비포 애프터가 좀 더 다르게 나오죠. 얘는 직접적으로 그림자에다가 준다라기보다는 오브젝트에다가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앰비언트를. 그래서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또 이 쉐이더에서 머터리얼에서 또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취향대로 가시면 돼요. 내가 어떠한 느낌에서 어떠한 톤의 매너로 갈 건데 이게 필요하다 아니다라는 거는 특히 뭐 리플렉션 같은 걸 집어넣는 경우들 있죠. 그런 경우는 필요하잖아요. 그죠? 리플렉션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고 만약에 렌더를 걸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사이 부분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디퓨전 같은 거 줘가지고 그죠? 조금 더 진하게 이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오브젝트들끼리 겹치는 부분들이라든지 오브젝트 자체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섀도우의 뎁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앰비언트는 어차피 우리가 택일이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그냥 어플라이트 프로젝트 해놓고 멀티패스를 뽑아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마무리해서 넣어보고 빼보고 하는 거고, 디퓨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디퓨전을 렌더링 걸면 되죠. 멀티패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을 뽑아가지고 내가 밝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눌러줄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명심하시고 꼭 한번 리플렉션을 넣은 거, 많이 넣은 거, 적게 넣은 거, 무광인 거, 유광인 거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닉적인 부분들은 사실 금방금방 따라 하실 거예요. 금방금방 배우실 거고. 근데 라이팅과 렌더링, 때깔 내는 거 이런 것들은 계속 레퍼런스를 보시면서 연습하시고 이렇게 내보면 어떨까 저렇게 내보면 어떨까라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렌더 픽처 뷰어의 히스토리상에 수십 장 수백 장이 나와 있어야 돼요. 하나 작업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이 테스트를 해봤냐에 따라서 내 실력이 느는 거예요. 비례하는 겁니다. 이것만 명심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